안녕하세요. 동동영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살짝 오버슈팅으로 누르긴 했지만 이 추세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마찬가지 추세 하단 이탈하지 않고 평행되게 퐁당퐁당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전 고점까지도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야간 선물은 좀 약간 안 좋게 출발했습니다. 네, 좀 밑으로 좀 하방은 꺼지는데 그만큼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피로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가 어제 드디어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오늘 야간 선물 S&P와 나스닥을 보니까 또 양봉으로도 준비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를 볼게요. 자, 원달러도 자, 고점을 연결한 선 계속 따라서 바닥을 만들고 돌파가 나왔대.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속 괴로웠던 그런 잠깐의 어떤 출렁임이었는데 자, 그게 이제 다시 맞고 이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은 결국 상승의 추세에 있는데 그 신종 코로나 그런 단기적인 악재가 이제 꾹 눌렀지만 그 상승의 그 에너지를 이겨내지 못하고 살짝 비켜놨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더 세게 튀어오르는 현재 모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 시장 때문에 중국 소비주 중에 코로나 바로 전만 해도 시장에 이제 주도 세력이 되나라고 생각했던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중에 지금 많이 그에 따라서 많이 지금 낙폭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종목들보다 좀 다시 한번 좀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가져볼 만한데 이런 과대 낙폭인 종목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한번 강하게 좀 탁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모양들이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6.7%가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화장품 중에 강하게 올랐던 그 대장주인 이제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네, 지금 대장주였는데 어디가 있니? 네, 지금 보이지 않네요. 아무튼 밑에 어딘가 있겠죠? 올라갔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잘 바닥에서 올려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SM이랑 그리고 호텔 신라를 보여드리면서 어젠가 그저께죠. 자, 뭐 추세는 뭐 잘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삼각수렴의 이 패턴을 지금 여기서는 돌파가 나올 만한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좀 이만큼 눌렸습니다. 어디까지 눌렸냐면 바닥을 만들어내는 이 더블 바닥 이 자리를 돌파하는 이 저항의 자리, 저항과 지지가 되었던 자리, 마찬가지 그와 비슷한 이 자리, 바닥을 만들어서 돌파했던 자리, 이 자리까지 떨어져서 강한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다룬다면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대응을 좀 할까 합니다. 자, 일봉상 봤을 때는 5일선도 터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이날 드디어 5일선 올렸고요. 다시 한번 올라탔고 음봉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강하게 나왔는데 자,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냐?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신풍제약이 뭐 치료제 관련주 해가지고 강하게 급등했잖아요. 그 종목들을 어제하고 그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한번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려내는 자리는 항상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 15분봉을 제가 이야기했을 때 참 강하게 이제 급락이 나오죠. 그 저는 이제 제가 그때 늘 이야기했듯이 어떤 분봉이든 일봉이든 월봉이든 주봉이든 간에 이 분봉상이나 어떤 그 주봉상에 특정 이평선이 저항을 맞고 떨어질 때는 이 저항을 돌파하는 순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이평선 이게 뭐 60선이 될 수도 있고요.
120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지하고 올라가다가 이 선이 이제 아래로 깨지면 그때는 최소한 옆으로 횡보 혹은 아래로 횡보, 조정이 어느 정도 잠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거는 실제로 제가 많이 이것저것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연구해 본 결과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내용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카톡방에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였냐면 아마 이 자리였을 것 같아요. 이 자리였는데 자, 돌파 나오나요? 했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흘러내리면서. 근데 보시면은 자, 요런 느낌이 있죠. 벌써. 왜냐하면 하나, 둘, 세 개나 건드렸어요. 그리고 뭐 밑으로 살짝 깨진 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뭐 돌파 매매는 이 돌파 매매 정의는 이 계속 천장이고 저항이었던 자리가 위로 돌파되고 난 뒤에는 강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이 치다가 돌파하는 순간 오히려 이 바닥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자, 여기 지금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계속 타고 내려가죠. 자,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자, 이 자리를 올라탔어요. 또 떨어졌다 올라탔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격적인 어떤 이평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자,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쳤을 때 그리고 바닥에서 특정한 자리. 자, 이 자리가 깨지면 이 자리에 깨지면서 종가가 마무리된다면은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내려가고 있는 에너지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아래로 깨지면 밑으로 더 내려가는 그죠? 이런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고 뭐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간에 이 횡보의 상단선이 돌파되면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횡보가 길면 길수록 더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응축된 거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길게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이평선이 수렴이 되죠.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또 수렴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 이평선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요. 또 길면 어떻게 돼요? 매집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종목은 1월 28일, 29일, 30,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일 정도, 7일에서 혹은 8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2주 정도죠. 자, 2주 정도를 옆으로 기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치고 다섯 번째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떨까요? 강하게 올라가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중간에 만약에 산다. 그러면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여기서 샀는데 한 번 더 바닥을 하나, 둘, 한 번 더 찍고 가자. 이래 돼 버리면 또 여기 또 맞고 또 떨어지고 좀 더 옆으로 행보한다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이 중간이다 보니까 손절도 익절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도 되고요. 추가 매수도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맞아, 이평선 이야기 좀 하나 또 보태서 이야기할게요. 물론 100% 아니지만 자, 캔들이 이런 특정 이평선 아래 있다가 캔들이 드디어 특정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 살짝 깨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자, 요런 자리에서는 사는 자리예요. 그리고 요런 자리는 사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 이게 만약에 깨지면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 여기서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뭐 직장 일이 바쁘다 보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 신라 호텔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날라갔고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돌려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런 친구는 이렇게 움직였지만 보통은 떨어지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돌려요.
그래서 대부분 한 뭐 짧게는 이틀, 급한 건 이틀, 뭐 길게는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도 보통 돌려갑니다. 그럼 역헤드 앤 숄더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역헤드 앤 숄더는 돌려내는 그런 시그널이 될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거고, 그리고 낙폭 과대일수록 어때요? 굉장히 많이 떨어질수록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어느 정도 단기 매매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을 보니까 오늘 뭐 꽉 찬 양봉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올라가다가 잠깐 뭐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도 올라갈 때는 5일선 거의 뭐 터치하지 않고 올라갔었습니다. 5일선 터치하지 않고 거의 내려갔었고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어떻게 진행된지는 물론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돌려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의 방향이 좀 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SM도 제가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보세요. SM도 낙폭 과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신라호텔에 비해서 일봉상의 모양은 그렇게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선은 아직 돌파하지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 자, 여기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자리가 지금 1년 평균치 한 222평선입니다. 자, 222평선을 올라타야 되겠죠. 이 추세선을 올라타고 뭔가 만들어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여기서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4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5분봉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좀 강하게 급락이 나오고 난 뒤에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제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자, 이때였어요. 돌파가 나왔네? 이제 좀 저는 매수를 좀 진행을 할까라고 했는데 다시 아래로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매매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꼭지들이 대부분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이 꼭지는 또 다른 저항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를 돌파 34,300원 정도를 현재 돌파가 또 나왔지만 또 이 위에 형성되어 있는 특정한 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뭐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하게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신라호텔보다는 좀 예측의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뭐 이 친구도 이쯤에서는 제가 한번 돌파가 강하게 나오면 하고 다시 N자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때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 면세점 관련주 중에 신세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신세계 한번 볼게요.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오죠. 근데 무조건 이제 분봉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은 바로 위에 이제 어떤 매물대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보고 일봉을 보고 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갭이 나왔죠. 갭 하락이 나왔는데 자, 갭을 매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갭 길이는 어때요? 뭐 지지와 저항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평선들이 굉장히 지금 몰려 있어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자, 뭐 15분 봉상에 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지금 파란색인 120선입니다. 120선 대충 한번 맞춰 보니까 자, 요렇게 됐어요. 120선 위로 안착을 했죠. 자, 밑에서 계속 놀다가 계속 저항 맞고 떨어지다가 여기서 안착을 하고 지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평선도 사실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가격의 위치도 같이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개 같이 동시에 보기가 참 힘들죠. 자, 신세계도 28만 원에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 네 번째 돌파가 나왔고요. 많이 터치할수록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거죠. 1월 28일부터 똑같아요.
신라 호텔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7일 정도 걸렸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종목이 어떻게 돌려냈나 15분 봉상을 보니까요. 28만 원 쫙 돌리고요. 자,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딱 보니까 뭐예요? 역헤드앤 숄더가 딱 나오죠.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장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내고 지금 현재 지지를 했죠. 물론 그렇다고 얘가 뭐 쭉 날라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지금 틀었다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중요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그 신종 코로나 전에 화장품주 중에 최고 대장주가 뭐였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 화장품이랑 코리아나였습니다. 한국 화장품하고 코리아나는 완벽하게 어떤 특정 그 테마의 대장주의 모양으로 날아갔었어요. 정석적인. 일본 불매운동 때도 물론 그랬었죠. 자, 길게 바닥을 만들고 치고 바닥을 퉁퉁퉁퉁 치죠. 근데 언제부터 쳤냐면 6월부터 해서 1월까지. 그러면 6, 7, 8, 9 아니죠. 이게 밑에 깨졌으니 이때부터는 7월부터는 7, 8, 9, 10, 11, 12 그죠? 최소한 6개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1년 정도가 괜찮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올렸다가 또 눌렀다가 이게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일지테크인가요? 하여튼 그 일본 불매운동 때도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올리고 자 1차 횡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렸는데 2차 횡보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물론 이 길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장주 역할은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를 때 이제 이 노란색 선을 지지를 했거든요. 20선이라고 하죠. 20선을 훼손하지 않고 잘 올라가다가, 그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지금 밑으로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최소한 횡보나 혹은 뭐 가격이나 기간의 조정,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5일선 아래로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 5일선을 한번 처음으로 올려냈죠. 종가상 처음으로 올려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났을까? 저는 한국 화장품의 지금 차트의 모양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 혹은 단기적으로라도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마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지금 얘는 되게 급하게 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네요. 급락이 나왔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현재 지금 대충 이런 자리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뭐 여기 맞고 다시 아래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분위기상은 그렇지가 않죠.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차트의 모양 상에서 지금 한국 화장품 지금 강하게 올랐다가 강하게 지금 떨어졌다가 이 지금 내용이 이 친구의 펀더멘탈이랑 관계 있냐? 저는 지금 이 순간은 이 펀더멘탈이나 이런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그 가격의 위치와 그리고 추세, 이평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사실 해야 돼요. 기술적인. 그래서 뭐 더 사고 더 팔고 뭐 이런 거는 각자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자, 특정한 15분 봉상의 특정한 이평선을 따라서 떨어지다가 살짝 올려내고 다시 왔다 갔다 지금 위아래로 횡보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저점을 떨어뜨리는 거 멈췄어요. 그죠? 물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더 이전보다 더 낮은 저점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내려가다가 횡보하다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좋잖아요. 한 번 찍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근데 마치 지금 이제 돌파가 나온 듯한 현재 지금 그런 모양인데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살짝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또 손절을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여기는 저항을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를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한 13,700원, 8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그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돌파하고 난 뒤에는 충분히 N자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야 되고, 만약에 올랐다가 다시 또 훅 꺼지는 그런 모양이 보인다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죠. 올리는 걸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행인 거는 뭐 저점을 계속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모양이죠. 자, 한국 화장품하고도 같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도 강하게 올랐었는데, 그죠? 이 바닥 계속 두드리다가, 많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죠. 개파락이 나와버렸어요. 굉장히 큰 개파락.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한 번 더 파동 더 만들어 내려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옆으로 쭉 눕는다는 거는 결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간다. 자, 여기서도 박스잖아요. 여기서도 박스 올려가지고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 박스에서 최소한 이렇게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 따라서 한번 반등 나오고 난 뒤에 이 초록색 선을 지금 깨면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를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이 횡보한 어떤 에너지만큼 정도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악재가 터지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밑으로 하단을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여기 지금 받는 게 파란색과 초록색의 중간, 60과 120의 중간이니까 한 90이라고 한번 칠게요. 그러면 한 중간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대충 이제 이런 모양이죠. 자, 이 90선, 한 80선 정도 맞으면 계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이게 상단으로 깨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자, 이 자리를 지금 계속 맞고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돌파가 나오면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자,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한번 치고 한번 올라가 줘야 되죠. 맞고 다시 떨어졌다가 N자 반등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익률은 작을 수 있지만 수익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 역회된 숄더라든지 옆으로 이제 가다가 횡보하다가 올려내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호텔 신라를 이제 그 기본으로 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한국 화장품 제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상단을 돌파하냐 하단을 돌파하냐 이제 이거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토니모리 물론 일봉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봉도 같이 보셔야 되지만,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이 특정한 자리인데 다시 올려냈죠. 현재는 올려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11,000원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다가 자, 아래로 뚫리니까 저항의 자리예요. 그리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지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장 보면은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세화 PNC도 마찬가지죠. 자,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시간상 좀 이런 내용들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 케이스인 연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강하게 급락하고 난 뒤에 자, 역헤드앤 숄더 만들죠.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만에 올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본느. 저 처음에는 본드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본느입니다. 네. 왜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대부분 비슷하죠. 네, 지금 위로 올려 쳐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보면은 여기 계속 지지가 나왔죠. 그죠? 4,800
80원.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여기를 만약에 돌파 제대로 멋지게 했어. N자 반등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가격대도 미리 보고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지금 4,080원 정도 되죠, 대충.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면은 요 구간은 짧게는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뭐 한 30%는 수익을 챙긴다, 혹은 40% 수익을 챙긴다. 돌파하는 걸 한번 보고, 돌파하지 못하면 한 70% 정도 팔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수익을 내는 하나 또 중요한 또 준비돼야 될 사항이죠.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형아였습니다.